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장자연 씨가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동료 배우도 적극 증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소환될 예정이던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밝혀져야 할 진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진상조사단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초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불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조사도 가능합니까? 아니, 강제 조사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네. 조사하고 있는 곳이 법무부 대검 과거사위원회 산하에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이 있는 곳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소환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원칙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언론에 좀 알려지면서 본인이 아마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 자체가 이제 과거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건들, 네. 수사가 은폐됐다랄지 제대로 시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이제 선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비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수사 권한을 가진 강제 수사권을 가진 이제 수사 기관하고는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 장자연 씨가 자필 문건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을 언급했고요. 그 이후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 연루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이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는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을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는 도중에 이제 성남 자택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문건을 작성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 이유, 그걸 뭐 술접대와 이제 성접대 관련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본인의 매니저인 유모 씨가 이걸 나중에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이제 방사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방사장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걸 당시에 이제 조사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일부 확인된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5개월 전에 2008년 10월이죠. 그때 장자연 씨 어머니의 제삿날 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방정호 사장과 전 사장과 이제 만났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아마 인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장자연 씨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측근이랄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 자체가 둘이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진술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고 장자연 씨와 방정호 전 대표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2018년 3월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에서 만난 것은 뭐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좀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서로 알고 지냈는데 이제 알고 지내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정호 사장은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직 조선 미디어그룹 계열사 이제 사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진술 자체가 방정호 사장하고 관련된 뭐 통화 기록 이런 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그 당시에 빼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이런 진술도 있고 또 최측근 중에 진술 중에서는 뭐 둘이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진상조사단에서 소환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네, 진상조사단이 지난 5일에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인데 그러면 누구냐? 근데 조선일보 사장은 방상훈 사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아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방상훈 사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방용훈 그게 바로 방용훈 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한 2번 정도 장자연 씨를 만났다. 특히 뭐 중식장에서 만나서 뭐 본인이 주재하고 비용을 결제한 자리였고 이제 소속사 김씨, 소속사 사장이 김모 씨인데
이 김모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나게 된 경위랄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지난 5일 방용훈 네. 코리아나 사장을 불러서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어젯밤 뉴스룸에서 진행됐던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인터뷰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구 아래 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인데 이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구 아래 사람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루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그 안에 보면 연예계, 금융계, 재정부 고위직 인사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상파 방송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난 법무장관까지 했던 이제 권재진 장관도 연루가 돼 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이 될 것인지. 그렇지만 어제 JTBC 나와서 전화 인터뷰를 했던 윤모 씨랄지 이제 측근과 그 당시에 못 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진술을 해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실체적 윤곽은 저는 밝혀진다고 봅니다. 네. 진상조사단이 또 하나 밝혀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축소되거나 은폐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윤모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연예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상납 사건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윤모 씨 얘기하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성추행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진상조사단이 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거든요. 2008년, 2009년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피해자 진술이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좀 어려움은 굉장히 예상이 되는 거죠. 진실 밝히는 데 있어서.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죠. 네, 이달 말까지입니다. 연장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마 연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상납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은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수사 은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액 수표를 입금을 했는데 그게 한 20명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걸 왜 입금했을까? 이런 것도 밝혔어야 하고 그다음에 장자연 씨의 어떤 통화 내역도 1년치랄지 이런 걸 디지털 포렌식 했거든요. 그럼 이거에 근거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수사 은폐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진상조사단이 밝혀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